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를 골라보고 이 관련된 이슈와 종목까지 연관지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법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는 테마 중 하나가 이 오징어 게임2 관련주거든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방영되기도 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에도 오르면서 벌써부터 해외 평단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2 관련주나 넷플릭스 그리고 K-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의 시세가 궁금한데 앞으로 주가 향방 좀 어떨까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봤죠?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요약본으로만 봤었는데 아, 정말요? 재밌게 봤어요. 원래 너무 시간 오래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 봤었는데 이번에도 결과론적으로도 재밌다, 기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편만한 2편은 없더라. 웬만하면은 1편만한 2편은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 1에 대한 기대감 수치로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강해요. 최근에 시장 내에서 보시면은 테마성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뉴스 이슈가 별게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 계속 말씀드렸었던 조선주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바이오, 시밀러 이쪽들 움직이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 움직이고요. 큰 틀 내에서 바뀌지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테마성 내에서 일정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높았다는 거죠. 이미 지금 보시면은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일단 우선적으로 최근 급등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장 초반 시작하고 나서 일단 초반에 잠깐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보였었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지수물에 대해서만 상승분만 받쳐준다면은 충분하게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그룹주들 두 개 있어요. 아티스트 스튜디오랑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두 개가 있는데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현재 대장주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제가 차트 기준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은 형태 흐름을 보여주는 게 급등 나온 이후에 5일선 기준으로 맞닿는 자리를 만들어줄 때 이 구간에서 항상 상승분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지금 급등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은 지금 26일 개봉이잖아요. 오늘 같은 게 23일이고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봉 전에 매도를 해야겠죠. 이런 이슈 이미 선행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올라갔고 일정 직전에는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내일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 종목들도 같이 보실게요. 덱스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덱스터가 과거에 오징어 게임 1 때 가장 상승분을 많이 만들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흐름이 다릅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이 테마성이 모두가 다 올라가진 않아요. 대장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덱스터는 오늘 9% 가까이 올라가다가 현재 시장 때문에 9%로 마이너스 0.2% 보합권까지 음봉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8,300원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버틸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지금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정이 남았으니 일정 기준으로 좀 트레이딩을 이어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쇼박스랑 콘텐트리 중앙도 있어요. 콘텐트리 중앙 한번 보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보시면은 현재 6%가량 상승분이 나오고 있죠. 이 콘텐트리 중앙 긴 호흡으로 보시면 정말 많이 빠진 주식이에요. 콘텐트리 중앙, 덱스터 이런 OTT 업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영업이익률 수치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는 섹터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바닥권에서 바닥 잡고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콘텐트리 중앙 이런 OTT 섹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AI 소라와 관련돼서 AI 특히나 영상 제작하는 형태가 또 나온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인건비 절감과 관련돼서 AI를 활용한다라는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높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오늘 일단 AI 소프트웨어들도 강하지만 OTT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넷플릭스 위주로 강한 만큼 여기서 AI 도입까지 연결 한번 지어보시면은 추세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콘텐트리 중앙은 오늘장 기준으로 120일 이평선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300일 이평선까지 12,000원까지는 아직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들 한번 노려보시면서 OTT 시장, OTT 시장의 강점은 뭘까요? 트럼프와 연관이 없답니다. 트럼프와 연관이 있어서 좋은 쪽이 있지만 트럼프와 연관이 있어서 나쁜 쪽들도 있다시피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게임, IP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영향도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 때문에라도 오징어 게임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권에 있는 OTT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신작 모멘텀들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개봉 전에 오늘 내일 중으로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오징어 게임도 관련주들 하나씩 전략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신세계 그룹주입니다. 이 오늘장에서 신세계 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말 사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서 15분 정도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또 일론 머스크 회장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신세계 INC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세 어느 정도까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좀 이쪽은 좀 단기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모습보다는 그냥 만났다라는 정도인데 역시 인맥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용진 회장이 참 제가 많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신 분인데 그래도 이 한 방으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세계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와 그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단기성 모멘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장격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이 신세계 IC가 가장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신세계 IC를 필두로 지금 이마트나 아니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신세계 IC 같은 경우 현재 25%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그룹주들 트레이딩 지금 쫓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노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면 웬만하면 붙으면 좋습니다 라는 형태를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모습보다는 개인적인 이런 인맥과 관련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성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세계 IC를 보시면은 최근에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큰 흐름 내에서 저항대 오늘 딱 저항대 맞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14,000원대 저항대를 강하게 지금 부딪히고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신세계 IC는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가능하시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단기성적인 모멘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 IC를 제외하고 이제 뭐 2등주, 3등주라고 한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마트 이런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음봉 전환으로 빠르게 늘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2, 3등주가 다시 반등을 보시기보다는 올라온 상황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자. 좀 단기성 모멘텀이다라는 점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싸다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경기와 관련돼서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내지는 상품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마트니까요. 이마트 이제 바닥권에서 300일 저항선 돌파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저가 67,000원대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해주고 마무리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 짚어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방어적인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이슈를 살펴봤다면 이제 종목과의 연결고리를 좀 지어보고 싶어요. 오늘 좀 어느 쪽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이미 앞서가지고 소개시켜드렸던 뭐 조선이나 LNG 아니면 뭐 AI 이쪽들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보니까 오늘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딱 하고 이거는 잡아야 돼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오늘은 바이오시밀러 쪽을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저는 현재가 96,1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펩트론이 오늘 강세 보이다가 오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전환 상황인데 지금 가격이라면 저는 일단 충분하게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펩트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장기 지속형 주사 플랫폼을 일라이릴리와 또 협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펩트론을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왜 봐야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펩트론이 지금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 일라이릴리 젯바운드죠. FDA에서 추가적으로 수면 무호흡 치료제가 승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와 쫓아가는 형태 내에서는 펩트론이 가장 그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펩트론이냐라고 하신다면 SK 바팜에서 CDMO 특히나 비만약 치료제 회사에 CDMO 수주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어느 회사인지는 확증이 안 나왔지만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이 두 회사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 중에서 CDMO 생산에 좀 의존성이 높은 기업이 어디냐? 바로 일라이릴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라이릴리가 이미 펩트론과의 기술 이전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이 만약 일라이릴리의 CDMO 수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국내 내에 있는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인 펩트론의 기술 이전에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이
최근에 반등분이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면은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하나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은 그런 급등세가 마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전일장 기준 노보노디스크에서 신규 약물이 임상 부진했다는 뉴스가 나온 만큼 일날일이 반사수의 흐름이 나왔었다. 벡터론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항상 5일선과 21선 트레이딩 자주 말씀드리는데 현재 21선 구간까지 눌리면서 반등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5일선 위로 안착해주는 모습이 가장 좋겠죠. 10만 원 위로 안착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만들 가능성 매우 높고 현재 시장에서 이런 아래꼬리를 단, 윗꼬리를 단 형태 같은 경우에는 증시, 특히나 지수가 눌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서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계들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이 외국계들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상승분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페트론 가격 전략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만 6천 원으로 추세 이탈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펩트론까지 제약바이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8만 6천 원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좀 명쾌한 해답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미 이 코너 통해서도 전략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조선에 관련된 부분도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말고도 이제 미국장에 대한 앞으로 흐름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꾸준하게 아주 폭 넓은 자료 준비해놨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유튜브에 조범수 주식 또는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시면은 오늘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무료 방송에서 해주실 얘기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줄이요? 네. 삼성전자 모아가자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모아가자. 지금은 너무 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남은 시장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진한 빨간불 켜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